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고 할 때 그 오는 돈만 안 막아도 돼요. 제발 좀 shut up and take my money 했는데 안 받아. 망설여져. 아, 이거 참 제가 항상 씁쓸해지는 그런 지점인데, 정말 존잘이어야지만, 정말 내가 막 천상계급 실력이 있어야지만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다 개소리다. 제가 오늘 왜 그게 개소리인지 좀, 에고라는 개념하고 돈을 버는 거랑 좀 결합을 해가지고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런 피상적인 것들, 그냥 외부의 어떤 세뇌들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져 보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돈을 버는 거 이전에 우리가 돈을 버는데 또 번아웃이 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현타가 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창작만 하다가 돈이 안 벌려가지고 현타가 와도 안 돼요. 진짜 그 중간에 있는 유니콘 같은 게 세상에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내가 먼저 존재하는 방식을 정하고 그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고 할 때 그 오는 돈만 안 막아도 돼요. 이거 약간 창작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안 받거든요, 돈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발 돈을 받고 그림 좀 그려달라고. 제발 돈 좀 받고 공연 좀 해달라고. 어디 가서 강연 좀 해달라고. 그러면 막 내가 막 그럴 짬이 아닌데 막 너무 부끄럽고 그렇죠. 네, 오는 돈만 안 막아도 현타가 안 오면서 여러분들의 팬들과 함께 행복한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본 주제, 에고에 대해 알아보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고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에고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에고를 주로 어떤 때 사용하세요? 에고라는 말을 실제로 쓰시나요? 오, 강한 자의식. 오, 그쵸. 저게 굉장히, 뭐랄까, 대표적인 사용법이죠. 사실, 에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각 분야별로 정의하는 게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에고는 뭐냐면, 에고라는 게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나에 대한 생각. 사실 이게 자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에고라는 거는 나에 대한 생각인데 나는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아니래요. 이게 뭐지? 나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들을 해석한 다음에 나는 이래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먼저 내려가 보면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는 원래 외향적이야. 나는 원래 내향적이야. 맞아요. 요즘에 MBTI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E랑 I랑 나뉘죠. 근데 내가 항상 외향적이기만 하고 막 항상 내향적이기만 할까요? 또 안 그렇죠. 근데 보통 요즘 사람들이 MBTI를 사용하는 용도는 나는 내향적이라는 이미지를 고정하고 싶은 명분으로 써요. 그죠? 음. 나는 I라서 이렇게 쓰죠. 나는 E라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저도 원래 굉장히 사실 내향형하고 내성적인 건 또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뭐 지금도 조용한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공개 라이브를 한다든지, 예, 이런 거를 곧잘 해요. 예, 좀 후천적으로 학습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뭐 원래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이런 걸로 저를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옷을 이렇게 입어. 나는 원래 연주를 이렇게 해. 나는 원래 춤을 이렇게 춰. 나는 원래 그림을 그렇게 그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에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 이게 뭘까요? 자격이 없다는 게 왜 에고일까요? 이해하신 분? 이상적인 프로에 대한 에고.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이상적인 프로에 대한 에고가 있다. 그쵸. 아까 에고를 다시 복습해보면은 에고는 내 해석이죠? 나를 드러내기엔 아직 이르다. 그쵸. 맞아요. 이게 프로라는 거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고 결국에는 환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잘 그리는 분들 막 그 각 분야에서 너무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 수백 명은 봤습니다.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꾸 취미래. 근데 또 취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속 터져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조건에 달성되어야지만 내가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내면의 자격이죠. 내면의 해석.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나는 게을러서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나는 게을러서 안 돼. 나는 게을러서 프로가 못 될 거야. 이거 이제 변주가 있죠. 나는 침대를 너무 좋아해. 저도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던 입장에서 100% 공감합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게으르고 싶다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랄까 되게 스파르타 방식으로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좀 떠오르실 텐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게으름이라는 이미지를 나한테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내가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스스로의 해석에 갇혀버린다. 맞습니다. 모범 답안. 자, 그래서 에고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1960년대에 실제로 실행이 되었었던 그 실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몸이 좌뇌랑 우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뇌는 왼쪽 몸을 담당을 하고요. 좌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을 해요. 자, 그런데 에고라는 거는 좌뇌가 담당하고 있어요. 에고는 좌뇌의 산물이에요. 그쵸? 아까 좌뇌가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뇌가 비활성화됐다고 하면은 이제 왼쪽 몸이 마비인 사람들인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왼손으로 물컵을 저한테 한번 줘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못 움직이겠죠. 마비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저 왼손을 못 움직여서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한 말은 저는 이 물컵을 당연히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난 왼손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기분이 별로라서 별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실제로. 우뇌가 마비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좌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하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그럴싸한 이야기를 써내는 게 좌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요즘에 GPT 쓰다 보면은 왜 GPT가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정확히 좌뇌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그럴싸한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도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에고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오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창작자는 에고가 강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살죠, 우리가. 뭐 피카소라든지 뭔가 좀 기행을 벌이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아 그래 저 정도로는 에고가 강해야지 아티스트 하고 먹고 사는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대표적인 오해예요. 물론 이거를 끝까지 뇌절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정말 소수죠. 네, 정말 소수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아까 나왔었죠? 네, 강한 자의식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뭐 이렇게로도 나오고 피드백을 사람들이 막 해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라이브 하고 나서 후기 보면은 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전달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막 좀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후기로 막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나? 나의 설명은 완벽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서 좀 노력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막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한테도. 음, 그게 에고의 농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자꾸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그 실험처럼.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를 안 하고 이게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두 번째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 모두가 겪어요. 그게 뭐죠? 바로 중2병입니다. 사춘기. 자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내 왼손에 흑염룡이 날뛰고 있다. 그런 시기가 있죠. 자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보는 시각으로 남들도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방식, 이게 에고죠? 근데 자의식이 강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그 에고가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쭈뼛쭈뼛해. 예.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남들도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대단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SNS 같은 데다 내 작품이나 영상 같은 걸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부터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시기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좀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이게 좀 그 내면이 아직 좀 정립이 안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과도한 관심을 받아버리면은 그럼 이제 세상이 응답해 준 거잖아요. 너는 자의식을 가져도 돼 라고 응답해 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좀 힘들어져요. 네, 그런 게 있더라.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좌뇌 해석기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기에 먹이를 던져주지 못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거든요. 저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그런 스타일 있을 거예요, 또. 음? 막 자기만의 이론 만들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래. 막 뿌듯해. 예. 뿌듯한데, 실제로 그걸로 창작은 안 해요. 그 내 내면에 막, 완벽한 세계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얘는 이러니까 당연히 이랬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를 하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거나 이 실패가 있었던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막 그 뭐랄까 세상이 나한테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막 의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커다란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배치해 놓지 않으면은 못 버텨.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요. 저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 현재 진행형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에고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그래 이래서 내가 창작으로 돈을 못 벌었지 막 이러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지라는 점을 일단 좀 밝히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르거나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너무 쪼렙이야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자나깨나 불 조심하자 활활 타면서 말하기.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지금 매일매일 이론 새로 만들려고 하고 아주 그냥 에고의 화신이에요. 예. 근데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에고를 가진다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에고를 가지지 않기라고 하면은 좌뇌를 죽이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좌뇌를 죽일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악마화해서 이렇게 퇴치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있고 좀 이렇게 관심이 필요한 친구예요. 뭐랄까 일종의 좀 포켓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라 피카츄 하면은 이제 에고가 나가서 좀 싸워주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왜 지금 에고인가? 왜 지금 우리가 그림 그리기 40일 챌린지라든지 SNS 무작정 올려보기라든지 그런 거를 안 하고 왜 뜬금없이 에고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을까? 그쵸? 좀 의아하죠, 이 부분이. 근데 왜 지금 에고인가?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이게 돈 버는 방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돈을 줘도 안 받는다니까, 그죠? 나는 가난한 예술가여야지 막 순수한 창작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돈을 누가 주면은 나는 막 타락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막혀 있는 거를 먼저 뚫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쵸. 신념이 꺾여. 나는 그냥 단순히 여기 밑에 있죠. 나는 그냥 타인의 욕망을 재현해주는 도구일 뿐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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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우리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있죠?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사이비 막 약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효과를 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근데 되게 당연해요. 논리적으로 되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 갑자기 무슨 그 스파게티 괴물을 믿으라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이미지에만 갇혀 있게 되면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잡아요. 애초에 기회가 기회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나를 억압하거나 나의 신념을 깎아먹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나의 그 순수성을 시험하거나 그런 시도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막 세상이 다 나를 억까해. 나를 자꾸 막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 근데 그게 다 에고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탈 안정화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떠냐면은 아티스트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조울증이에요. 예. 막 흥분해서 붕 떴다가 오늘 안 그려져 이러고 막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못 버텨요. 아주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좀 낮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을 낮춰도 충분히 창작이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그 막 강한 흥분과 우울을 느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나고 이미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편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에고로 어떤 것들을 겪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자, 누가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해줘. 제발 좀 나의 shut up and take my money 했는데 안 받아. 망설여져. 왜 그럴까요? 이거 겪으셨던 분 한번 경험담 좀 풀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꿈을 깎아내리는 언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사용된 닉네임 그려주고 자짤 그려주고 했는데 네. 기가 막힌 기회인데 그죠? 저거 딱 물면 그냥 바로 승승장구하는 이벤트였죠? 그죠? 뭔가 좀 그 나의 평판이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그려주면은 그 논란이 좀 나한테 붙는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네요.
아, 성가셔질 것 같고. 음, 근데 막 디자인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 막 너무 생생해. 그쵸. 사실 논란이라는 게 그렇게 막 논란이라는 것도 좀 허상이에요. 저 사람이 뭐, 음, 누구한테 정말 심각한 해를 끼쳤거나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냥 A랑 B랑 좀 감정적으로 다퉜다 그런 거잖아요. 논란이라는 게.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받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안 해보셨을 거고 막 후회되잖아요. 그죠? 예, 막 생각나 자꾸 나 그때 그거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막 떠올라요. 맞아, 맞아. 그쵸. 아니, 이게 내가 그려줘도 내 논란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 논란이지. 나는 돈 받고, 이제 그려줬고, 그러면 끝이죠. 예. 맞아. 실제로는 그런데, 막 다 연결돼서 내가 막 또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다 에고의 허상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고라고 해서, 뭐랄까, 나를 규정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그냥 막 다 해체하고 그냥 원칙도 없고 나만의 줏대도 없이 그렇게 창작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요거는 또 조금 딥한 내용이라서 뭐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좋은 관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위험 신호는 또 잘 받아들이긴 해야 된다. 예. 나랑 그 결이 안 맞는다라는 신호는 또 생각해봐야 돼요. 예. 그렇다, 그렇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시작을 못 한다. 이것도 되게 많죠? 사실 제가 좀 그 그림 애니메이션 이쪽이다 보니까 계속 좀 예시가 그림 쪽으로 나오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뭐 다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자기 분야에. 다 대입해 보면은 다 있어. 그래서 뭐 그림 쪽에서는 이걸 흰종이 공포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딱딱 계산된 어떤 그 일관성 있는 멋진 나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끼적이다 보면은 처음에 얼마나 막 볼품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처음에 볼품 없는 거랑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이미지 안 맞는 거죠. 이상화된 이미지인 거죠. 그렇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비판에도 동기가 확 꺾인다. 요것도 많죠. 그 작은 비판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뭐 소재를 사용하는데 조금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반응을 누가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막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 전체를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한 이미지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가 봐. 내 창작물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이른가 봐. 그쵸, 그쵸. 그런 게 있어. 근데 사실 뭐 저것도 뭐 표현의 수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또 사상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쌉을 좀 당하면 되죠. 비판 좀 당하면 되지. 그러니까 비판이 아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쵸? 그쪽이 비정상이죠. 내 창작물에 대해서 모두가 좋은 말만 해줄 거라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세상에 내 창작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30% 정도 있고 와 30%도 진짜 많다 그죠? 30% 정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70%는 나를 싫어해. 근데 나는 30% 정도만 데리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내 팬이 전체 인구의 0.00001%만 있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사실 창작물하고 나를 너무 이제 동일시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지난번 영상 다들 보고 오셨나요?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제가 그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도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200만 원을 번다 라고 치면은 음, 나한테 한 달에 만 원씩 써주는 사람을 200명만 모으면 돼. 근데 전 세계 인구 지금 몇 명이죠? 잘 모르겠어. 이거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한 7, 80억 되잖아요. 그죠? 7, 80억 명 중에 200명만 있으면 된다니까? 아, 너무 쉬운 싸움이에요. 예. 계산해봐야지. 0.0000025%의 인구만 우리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너무 희망적인 숫자 아닌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못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0.0000025%의 사람도 팬으로 만들지 못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54억이래요. 아까 0.0000025였는데 그거 37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소폭 올랐어. 예. 근데 뭐 그래도 상관없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모으는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 비판들이. 음. 비판 받으면 어때? 성장의 기회로 삼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나 자신만 명확히 서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거에 가장 무시무시한 이 대중의 기호라는 게 있죠. 예. 대중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많이 걸리는 함정이죠. 근데 이거는 왜 함정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대중 픽을 골라야 된다는 게 왜 함정일까요? 먹고 살려면 팔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 그쵸? 두려움이죠, 두려움. 음. 음. 개개인 만족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 때문이고요. 일단 개개인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이겁니다. 뭐냐면은 대중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중성이 높을수록 경쟁자도 많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타겟팅 하려고 너도 나도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실체가 없는 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어.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 했을 거예요. 뭐랄까, 안 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명의 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네, 한 명의 팬. 한 명의 팬은 실존하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팬을 우리가 100%, 200%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뿐일까요, 세상에? 아니겠죠? 그럼 막 입소문이 난다고요. 그럼 한 명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200명이 되면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술 타이쿤이에요. 더 많이 벌고 더 잘하고 그냥 오늘 이런 거 좀 하면은 내 고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나 좀 담아볼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좀 감이 오세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논리충이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리적인 납득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득이 되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팬을 위해서 최대한 하시다 보면은 그냥 다 돼요.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중의 기호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좀 깨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검열이라는 예고로 가보죠. 자기검열이 뭘까요? 옆에 이건 내 이미지랑 좀 다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자기검열을 할 때. 필터링. 그쵸. 뭐가 필터링이 되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맞아요, 맞아요. 자, 필터링이 되는데 어떤 게 필터링이 되냐면 1번은 터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규범에 어긋나는 것들.
뭐 그런 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성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많아요. 뭐가 필터링 되냐면 위에 있는 거. 네. 내 이미지랑 다른 거가 필터링이 돼요. 아. 클로리님, 이 대사 너무 오글거리지 않아? 그쵸? 자, 오글거린다라는 게 보통 감성이죠, 여러분. 오글거린다는. 근데 여기에 감춰져 있는 에고는 나는 감성적인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야, 그리고 이 상황 묘사하기엔 내 실력이 너무 딸리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은 내 창작 활동에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 나왔다. 자기 객관화. 또 자기 객관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저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게 어떻게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저도 아는데, 지금 약간 억까하는 거예요. 일부러 에고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자기 객관화라는 게 나를 너무 좀 갉아먹을 때가 오히려 많아.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아까 대중이랑 비슷해요. 객관적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객관적이라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뭐 예를 들어 평균적이라든지 보편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규범적이라든지 뭐랄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재밌냐고요? 재미가 없다니까. 노잼이에요. 우리가 보통 재밌을 때는 언제냐면요. 그 대6회 마운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지? 그 맨날 이거 예시 나오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 아머드 태종. 맞아, 맞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게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랑 맞냐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반대로 가야 돼요. 뇌절을 계속 해야 돼. 그쵸? 왕 앞에서는 바이크에서 내려서 예를 갖춰야 한다. 너무 훌륭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객관화는 허상이다. 음, 그런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죠. 아까 이 자격이 필요하다랑 동일한 건데요. 실력은 좀 되는데 자신감이 없다. 이것도 있어요. 음, 진짜 개 잘 그리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자꾸 취미로 한대. 근데 회사는 내가 원하는 회사랑 내가 원하는 그 일이랑 다른 거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춤을 추고 막 프로급 댄서인데 공무원이야. 물론 이제 그래도 되죠. 그래도 돼. 그런 삶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 출근하기 싫은데 춤은 엄청 잘 춰. 그런 삶이 과연 맞을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즐거울까? 충만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쵸? 전혀 안 즐거워. 하기 싫어도 살기.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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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이 말이 대표적으로 곡해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뭐냐면 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은 하기 싫은 일이다. 이게 오해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의 실제 뜻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공감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 이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내가 뿔려, 막. 내가 막,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 이미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저 장애물들이 막 크고 무겁고 거대한 그런 거여야 돼. 맞아요. 하다못해 게임할 때도 장애물이 많더라. 그렇죠. 저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게임에서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들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퀘스트, 네, 장애물, 적, 뭐 가끔 NPC, 뭐 이런 거죠.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도 얘네가 나타나.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일이에요. 어차피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게임으로 그걸 해. 나는 액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막 다크 소울 하고 있고, 소울류 게임 막 하면서 막, 진짜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이러면서 취향도 안 맞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 요거를 곡해하지 않으시기를. 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부분에 완전 동감해요. 그쵸? 사실 여러분 저도요. 저는 15년도부터 그림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수업을 한지 지금 11년 차인 거예요. 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은 저 사람들이 기술을 막 열심히 익혀가지고 가도 저걸로 뭘 할까? 저걸로 취미로 깔짝거리다가 자신의 꿈을 끝내 부정하고 그냥 회사 갔다 와서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삶이 나쁜 삶도 아니지만, 대부분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많은 돈을 내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거기서 막 현타가 오고 이게 맞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장애물이에요. 저도 난 이제 무의식 코칭을 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돈을 벌게 만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1년? 왜냐면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내면적인 이야기, 에고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좀 막 사이비로 몰릴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저 사람 막 성공팔이다. 그쵸.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저도 이게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넘어야 되는 거였던 거죠. 다시 채팅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잘 흘러갈 때면 꽤 의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왜 이렇게 잘 흐르지? 익숙해졌다는 증거겠지만 다른 길을 봐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진짜 잘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가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천천히 추락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항상 기준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사실 이거랑 비슷하죠. 힘들어야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랑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봐봐요. 지금도 그렇잖아. 어, 잘 흘러가네. 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음,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가끔 나랑 잘 맞는 거 하면은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나의 기질과 강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진짜 힘들어야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힘들어야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문제예요. 올림픽 코치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잘하는 그런 프로의 길도 3분의 1 법칙이라는 거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3분의 1은 정말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 거가 있고, 그 다음 3분의 1은 뭐 그냥 흘러가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3분의 1은 좀 막히네
이런 그 기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에고가 강하신 분들은 이거를 가만히 못 놔둬.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순리대로 잘 가고 있는데, 얘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고통이 내 존재의 증명이고, 고통이 없으면은 나라는 사람은 의미가 없고, 시장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고의 이런 실제 예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고를, 그래,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체하는지도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막, 나 에고가 너무 많아. 막 죄책감 들어. 이렇게 하고 가시면 또 오늘 잘 때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체하는 방법도 오늘 알려드려야 돼. 해체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한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나 나는 이래야 돼 라는 문장을 네 숙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다 디스코드 서버에 올리세요. 네, 제가 후기 스레드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다 다 올리세요. 음. 자, 나의 자아 이미지라는 거는 그거죠. 나는 땡땡한 사람이야 라는 문장으로 5개를 써보세요. 근데 보통은 있잖아요, 에고는 되게 신기한 게 나는 땡땡한 사람이야 라고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것부터 쓴다. 그죠? 지금 막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응? 지금 문장 막 여러 개 생겼다 사라졌다 막 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것부터 떠올라요. 보통. 저도 그래요. 저도 갑자기 너는 땡땡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완성해봐 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은 것부터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5개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진짜인가? 안 그랬던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하나 뭐 예시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죠. 아까 내성적이라 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대외 활동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는 자아 이미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살면서 그러고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발표도 했을 것이고 막 소리도 질렀을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있어. 분명히 있어요. 한계는 있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치면 지금 고수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 나는 진지한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나는 뭐 남캐만 그리는 사람이야, 역캐만 그리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적힐 거예요, 자아 이미지로. 그런데 뭐 나는 남캐만 그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안 그런 거 그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진짜 역캐를 그릴 수도 있고, 무생물을 그릴 수도 있고,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죠. 여기에 어느 정도 그 돈을 제한을 받았는데 내가 수락을 못 하셨던 분들은 돈과 관련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아까도 그래요. 나는 돈을 받을 때 좀, 그러니까 돈을 받는 작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가 적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짠가? 하면은 내가 돈을 받고 작업한 게 실제로 없을지라도 나는 그게 후회돼라는 것만 적어도 돼요. 그래도 에고가 깨져. 왜냐면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그것부터가 이미 나는 돈을 받는 게 꽤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은 이미지랑 다른 실험 해보기에서 실제로 돈을 받고 작업을 해주기 같은 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고 아주 그 뭐랄까 작고 귀여운 창작물이라도 괜찮아요. 이미 있네요. 그쵸?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깨기 위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아예 쐐기를 박아버려. 네. 좋네요. 쐐기를 그냥 박아버려요. 여기서. 음. 뭐 적은 돈이라도 괜찮은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받고 적은 돈이라도 나는 돈을 받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새롭게 이미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네, 봐봐요. 지금 무섭기는 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험해보기 전이에요. 실험해보기 전이고 실험을 해보고 나서 어땠는지 적어보면 또 달라요. 그런 거죠.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 음, 안 무섭다. 어, 무서웠는데 꽤 견딜만 했다. 어,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짜릿했다. 이런 거가 적히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짜릿했다 이런 거만 기억하면 돼.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은 나는 돈을 받고 작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였다가 그죠? 진짜인가? 아까 대가를 받고 그림 그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좀 겁나지만 한 번 더 해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더니 어땠어요? 짜릿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아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네네. 질문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버튜버 디자인 작업을 하고 받은 가장 큰 금액이 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북미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받았던 금액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지금의 금액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10만 원에서 400만 원 찍는데 1년 반 걸렸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요, 팔로워가 10명일 때랑 팔로워가 10,000명일 때랑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10명이 원하는 그림하고 10,000명이 원하는 그림은 다를 거 아니에요, 가격이. 되게 심플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자기 창작물을 올려서 누군가한테 같이 기여를 할 때 그 금액이 끝이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깡트님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네. 바로 그냥 수익 내고 인증 올리실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5개가 있을 거예요. 돈도 돈이고, 막, 나는 게을러, 막, 나는 꼼꼼하지 못해. 이런 것도 막 적힐 거고, 나는 혼자 있으면은 누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는 내 생활이 개판이 될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다 적어보세요. 5개로 안 되면 10개, 15개 적어도 돼요. 음. 근데 요거 딱 해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길어야 한 2, 3주 봅니다. 예, 길어야 2, 3주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고 고쳐볼 생각이 있다면 이미 실력이 있는 분들은 2, 3주 뒤면 돈을 이미 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금액적으로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돈을 벌고 있을 거고요. 동경하기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2, 3주 뒤면은 이미 시작해서 결과물을 받아보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에고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쵸. 이게 장애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